2022년도 가을 학기부터 23년도 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UC 버클리에서 퍼블릭 헬스 전공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온 간호학과 20학번입니다. 저는 먼저 미국으로 교환이 가고 싶었고요. 학교를 선택할 때 UC가 교환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좀 많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 있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유명하고 학교 랭킹도 굉장히 좋아서 UC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호 전공의 경우에는 국제처에 있는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환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 학교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전공 같은 경우에는 UC만 연세대학교에서 1차 배정을 받고 2차로 다시 캠퍼스 배정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간호라는 전공을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학과가 아무래도 보건학과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좋은 캠퍼스로 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미국을 선택했지만 사실 나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교환을 본인이 왜 가고 싶은지 그 목적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도 언급을 했지만 국제처에 가보면 학교들이 리스트로 쫙 나와 있는 파일이 있어서 거기에 갈 수 있는 국가, 그리고 학교 이름, 배정 학기수, 토플 요구 점수, 요구 학점, 교환 가능한 학과까지 다 나와 있는 리스트가 있으니까 교환을 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걸 반드시 먼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토플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기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토플 점수 안에서도 각 영역마다 최소로 요구하는 점수가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보셔야 교환을 준비하는데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학연 보고서들도 국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 교환을 이미 다녀오신 분들이 해당 교환교에서 사용한 비용, 기숙사가 어떤지, 교통은 어떻고 또 치안은 어떤지 그런 내용 등등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주신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학과로는 본인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이 있다면 그쪽으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생명과학 쪽으로도 교환을 가셨다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을 선택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학과를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었던 자료들에서는 비용을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 말고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가을 학기가 학년이 시작되는 학기이다 보니까 신입생들을 챙겨주는 행사도 많고 어울리기 좋아서 많이들 가을 학기를 선호하시더라고요. 제가 갔던 UC는 버클리랑 UCM이라고 하는 두 캠퍼스만 학기제고 다른 학교는 쿼터제여서 그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서 학교가 학기제인지 쿼터제인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갔던 가을 학기는 8월 말에 개강을 해서 12월 중순에 종강을 했고요. 봄학기는 1월 중순에 개강을 해서 5월 초중반 정도에 종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따지고 보면 1년을 채우진 못했고 중간에 방학이 굉장히 짧아서 다 따져봤을 때 9달 정도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을 학기를 선택했던 이유는 간호대는 교환이나 휴학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고 들었어서 3학년 첫 실습을 적응할 때까지, 그 전까지는 이제 수업을 같이 들었던 동기들과 적응을 하면 좋았을 것 같았고, 한 학기 정도 적응하고 나면은 돌아왔을 때는 익숙한 동기들이 없어도 조금은 적응을 한 상태니까 학업을 마치기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생으로서 또 배우는 보건은 볼 수 있는 시야가 조금 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환 시기를 그렇게 정했는데요. 다녀온 뒤의 생각은 방학이 조금 짧아서 1년을 다 채우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저희 학번에는 휴학이나 교환을 갔다가 복학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고민했던 점은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 거기서 만난 3월 학기부터 이제 거의 1년 꽉 채워서 교환을 하셨던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분들은 중간에 방학이 3달 정도로 굉장히 길어서 한국을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오셨던 분도 계셨고, 그 기간을 이용해서 하와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곳곳을 여행하고 오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1년 교환을 간다 하면 방학을 생각해서 교환 시기를 정하면 좋을 것 같고, 한 학기만 간다고 하면은 본인이 가고 싶은 학기, 학업적으로 이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를 고려하던지, 아니면은 신입생 행사를 많이 다녀보고 싶고 챙김을 받고 싶으면은 가을 학기에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절차는 다른 과와 차이는 없고 지원 전까지 학점이랑 토플 성적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비영어권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언어 시험을 통해서 먼저 선발을 하고 남는 자리를 이제 영어로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열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호대학에서 타 국가의 간호대학과 결연해서 방학 중에 교환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간호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어떤 대학교 일정 기간 동안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렸으니 신청해라 라고 공고가 뜨면 자기소개서 가서 어떤 점을 배우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작성하는 서류를 내고 영어 면접을 통해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UC가 캠퍼스 배정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연세대학교의 국제처에서 교환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이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를 일진항부터 순서대로 쭉 적으면은 그걸 반영을 해서 학교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UC로 배정이 되면 국제처에서 메일이 와서 UC로 본인이 지망하는 캠퍼스를 3곳까지 쓰고 캠퍼스별로 지원하고 싶은 학과, 캠퍼스에서 본인이 들을 강의를 작성을 하고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UC로 배정이 된 뒤에 기다리면은 국제처에서 메일이 오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따르면 될 것 같고 학업 계획서까지 다 제출을 하면 UC에서 배정됐다고 나중에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알면은 준비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리딩이나 리스닝은 그동안 본인이 영어 공부를 해왔던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좀 풀어보다 보면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충분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토플을 시작할 때 스피킹에서 영어로 말을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굳어 있었던 적이 있는데 말을 시작하라는 기계음이 너무 긴장되게 하고 그래서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문제집이나 인터넷에서 토플 빈출 주제 키워드를 모아서 그거에 대해서 문장들을 만들고 외워서 말로 많이 뱉어보려고 연습을 했고 그리고 평소에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잣말로 영어를 조금 많이 뱉어보려고 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모아서 준비를 하면 준비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이 아니더라도 응용을 할 수 있게 돼서 많은 도움이 돼요.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면 템플릿을 쓰는 게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교환을 가는 점수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템플릿을 정해서 미리 그걸 외우고 시간 안에 완성된 글을 써내려고 연습하면은 금방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환 배정 전에는 정말 토플 점수랑 학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잘 챙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비를 좀 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정되면 경비는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비행기 티켓이나 기숙사 또는 월세 들어서 살 집을 구하는 거, 비자, 보험, 예방접종, 교환교 수강 신청 그리고 교환교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따로 안내가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들을 수료해야 한다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했고 전화번호를 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하셔도 괜찮지만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 때 은행 약속을 잡고 가야 돼서 도착하자마자 약속을 갈 수 있게끔 미리 예약을 해두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가셔서 사용할 비상용 카드라든지 비상금을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가서 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국제 운전면허를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국제 학생증은 만들긴 하고 사실 쓰는 일이 별로 없었어서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은 잘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국제 학생증이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 학생증도 필요할 것 같으시면은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출발하기 전에 어떤 물건들을 챙겨갈 건지 리스트를 짜서 잘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처에 있다고 말씀드렸던 교환교 리스트 그건 정말 꼭 봐야 하고요. 파견 보고서를 보면 아무래도 직접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가 담겨져 있는 보고서다 보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에브리타임에 교환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환 점수 쌓기라고 사실 그게 정말
믿을 만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대를 준비해야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해주기 위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점수로 어떤 학교들을 지원을 했고 어디에 배정이 됐는지를 쌓아두신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면은 어디쯤에 배정이 되겠다, 좀 간단하게 참고하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교환학교가 배정이 되면 거기에 배정이 되신 분들이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서 링크를 올리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실명 인증하고 합격 인증하고 들어갔었는데 저는 기숙사 지원한 걸 다 떨어져서 그때 들어간 카카오톡 톡방에서 룸메이트를 구하신다라는 분의 글을 보고 거기 들어가고 싶다고 연락을 해서 집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분들과 함께 비행기표 어떻게 싸게 구하셨는지라던가 아니면 비자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자 준비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챙기고 인터뷰를 봐야 해요. 그래서 인터뷰 갔을 때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에 입국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입국 심사 받을 때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인터넷에 찾았을 때 블로그에 써두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글들을 많이 참고해서 인터뷰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9달을 갔다 왔다고 했는데 총 비용으로 25,000달러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제가 들어갔던 집이 그 근처에서 이보다 더 싼 집은 찾을 수 없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월세로 750불 정도를 내고 지냈었는데, 버클리 주변에서 만났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월세로 사는 친구들은 대부분 한 달에 1,000불 정도를 월세로 지불을 하고 지낸다고 얘기를 했었고, 기숙사에 들어간 친구들의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숙사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배로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월세로 사는 게 더 싸고 기숙사가 비싸기 때문에 그 점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월세 말고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도 시간 날 때 갔다 올 수 있으면은 최대한 가려고 하는 정도로 생활을 했고요. 학교 근처에서 음식을 사 먹었을 때는 보통 제일 많이 먹었던 음식 종류를 제가 기록을 봤더니 보통 한 17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는 7불 정도, 그 정도 가격대 했던 것 같고, 교통비는 학교에서 주는 교통카드가 있어서 버클리 내에 있는 버스들은 다 무료였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를 갔다 오거나 할 때 지하철을 타면은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비용을 부담을 해야 했고, 교환학교에서 사귄 친구가 차가 있었어가지고 근처에 놀러 가고 싶다 하면 그 친구가 차를 많이 태워줬어가지고 교통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환 가기 직전까지 강의가 코로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교환 갔을 때 미국은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거의 해제가 된 상태였어서 신입생처럼 입학식도 경험을 해보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해서 좀 새롭게 대학교를 들어간 것 같은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런 점들이 조금 즐거웠고, 그때까지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 보니까 내가 정말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런 점들을 교환교에 있는 오리엔테이션에서 누구나 대학교에 들어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대학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은 모두가 도와주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혼자 고민하거나 혼자 힘들어하지 말라고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위안을 얻었던 것 같고, 거기는 강의가 강의로만 진행이 되는 형식이 아니라 대형 강의라고 하면은 몇백 명씩 듣는 대형 강의가 있고, 그 강의에 대해서 20명에서 30명 정도로 구성이 된 작은 그룹과 그 그룹을 담당하는 조교님이 계셔서 함께 그 주의 수업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던가 문제풀이를 해야 하는 수업이다라고 하면은 매번 모여서 같이 문제풀이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거의 모든 강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구나 라는 거를 거기서 깨달았던 것 같고, 약간 경직되어 있었던 것들이 교환 가서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환을 다녀와서 얻은 자신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숙사 신청을 학교의 일반 기숙사 신청과 국제 기숙사 두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 다 떨어져서 굉장히 막막했는데 같이 교환을 가는 그룹 내에서 룸메이트를 구하는 분이 있으셔서 다행히도 집을 구해서 앞으로 가실 분들은 집을 미리 구할 수 있으면 빨리 안전하게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반에 아직 마스크를 끼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토론 수업이 많은데 입모양이 안 보이고 거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듣기 시험처럼 또박또박 말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말을 들어서 그걸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본인을 노출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거나 어떤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잘 모르겠다, 이것 좀 도와달라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완전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어서 교환 가서 충분히 영어를 많이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곳에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조금은 용기를 내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도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 한다고 하면은 빠지지 않고 가보고 가서 친구를 사귀지 못하더라도 가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옆에서 듣고 있고 수업을 들으면서 거기 있는 친구들이 먼저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한마디라도 더 해보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팀 프로젝트 같은 것도 수업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친해지는 경험도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고 쌓여서 교환 후반에는 혼자 뉴올리언스로 여행을 다녀오고 거기에 있는 호스텔에서 친구도 사귀어봤어요. 그래서 가서 조금씩 하다 보면은 분명히 늘 수 있을 테니까 경험 많이 해보려고 하시고 열심히 교환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그 주변에 친한 친구가 차를 태워줘서 주말 동안에 잠깐 여행으로 갔다 올 수 있었던 국립공원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힐링돼서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언어 교환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과 언어 교환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 친구와 매칭이 돼서 매주 만나서 얘기하고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봤는데 좋은 사람이랑 매칭이 돼서 한 학기 재밌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교환을 가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주저하지 않는 용기와 또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교환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교환학생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